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안 남겼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집에선요. 도시락 싸주는 기계였고 빨래 접는 손이었고 밥상 차리는 그림자였습니다. 근데요.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리는 74살 김영희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 뜨기도 전 새벽 5시 30분. 난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습관이 됐어요. 허리 한번 쭉 펴고 무릎 짚고 일어나서 조용히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반찬통이 빼곡해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고 밥솥 버튼 누르고 김치 꺼내놓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이 제 방이에요. 벽지는 낡았고 옷장은 작고 침대는 싱글 사이즈. 근데 이상하죠? 이 집 주인은 접니다 말이에요.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어요. 가끔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요. 한숨 한번 쉬고요. 아침 7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와요. 정장 차림에 핸드폰만 보고 있죠. 제가 차린 아침상엔 눈도 안 주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식탁으로 옵니다. 여보, 빨리 나와요. 늦겠어요.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아들 민철이가 급하게 넥타이 매며 나옵니다. 엄마, 국 좀 주세요. 그 말에 전 조용히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아줍니다. 민철아, 오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님,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핸드폰은 계속 보면서요. 아니, 그냥 정기검진을.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끊습니다. 아, 정기검진은 나중에 하세요. 요즘 병원비 비싸요. 우리도 돈 모아야 하는데. 아들은 국 후루룩 마시고 일어섭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각하면 큰일이에요. 두 사람 황급히 나갑니다. 문 닫히는 소리만 크게 들리고 난 혼자 남았습니다.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제가 만든 밥인데 왜 맛이 없을까요? 혼자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점심때쯤 장을 보러 마트에 갑니다. 카트를 끌며 천천히 걷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요. 과일 코너에 멈춰 섭니다. 샤인머스켓이 보여요. 가격표를 봅니다. 29,900원. 먹고 싶은데 며느리가 뭐라 할까봐 손을 뻗다가 멈춥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깜짝 놀라 뒤돌아봅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어요. 어머님, 이거 사려고 하셨어요? 이거 너무 비싸요. 일반 포도로 하세요. 며느리가 샤인머스켓을 보며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봤어. 전 작게 대답합니다. 며느리가 제 카트를 들여다봅니다. 어머님, 장 보실 때 저한테 물어보고 사세요. 요즘 우리도 여유 없거든요. 그러고는 제 카트에서 몇 가지를 꺼냅니다. 이 고기는 너무 비싸요. 저렴한 걸로 바꾸세요. 이 견과류도 필요 없고요. 전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근데 며느리 자기 카트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급 와인, 수입 치즈, 유기농 샐러드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럼 저 먼저 계산하고 갈게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손 흔들고 갑니다.
전 혼자 남아서 제 카트를 봅니다. 텅 비어버린 카트를요. 저녁 8시. 전 저녁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요. 여보, 봐봐. 드디어 샀어. 며느리가 신나서 소리칩니다. 아들이 소파에서 고개를 듭니다. 뭐야? 며느리가 명품 핸드백을 꺼냅니다. 루이비통 신상. 380만 원인데 할인받아서 350에 샀어. 350. 그거 우리 한 달 생활비인데. 아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아유, 이런 건 투자야 투자. 나도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해야지. 며느리가 가방만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전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은아, 저녁 먹어라. 제가 작게 말합니다. 어머님, 전 다이어트 중이에요. 샐러드만 먹을게요. 며느리는 가방만 보면서 대답하고 냉장고에서 2만 원짜리 수입 샐러드를 꺼냅니다. 제가 만든 저녁상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 전 조용히 혼자 밥을 먹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며느리는 가방을 닦으며 행복해합니다. 350만 원짜리 가방을요. 제가 샤인머스켓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게 만든 사람이 자기는 35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주말 오후 손녀 서아가 도화지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 받았어. 서아가 말합니다. 그래, 할머니도 그려줘야지. 전 반갑게 대답합니다. 응. 서아는 크레용을 들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전 옆에서 웃으며 지켜봅니다. 손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 예쁘거든요. 잠시 후 며느리가 다가옵니다. 어머, 서아야 잘 그렸네. 아빠, 엄마, 서아. 완벽해. 전 그림을 봅니다. 아빠, 엄마, 아이, 셋만 있어요. 전 없습니다. 서아야, 할머니는?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 서아가 순진하게 대답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이고, 서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도 가족이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림을 수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같이 사는 가족만 그리래서. 어머님은 괜찮으시죠?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녁 9시. 거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노트북으로 뭔가 보고 있어요. 여보,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드레스룸 엄청 넓어져. 며느리가 신나서 말합니다. 근데 이러면 엄마 방이.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님 방은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되지. 어차피 어머님 혼자시잖아. 작은 방이면 충분해. 며느리가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실까? 아들이 망설입니다. 아유, 우리도 이제 좀 넓게 살아야지. 맨날 비좁은 데서 살면 답답해 죽겠어. 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다 들립니다. 접시 씻던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말이야, 차라리 어머님,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드리는 게 어때? 며느리가 말합니다. 응. 아들이 묻습니다. 요즘 고령자 원룸 괜찮은 거 많아. 어머님도 더 편하실 거야. 우리 눈치 안 보시고. 그래도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사시라는 거지. 우리가 월세 30만 원은 드릴게요. 전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천천히 거실로 나갑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돈도 없으시잖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좀 우리도 살아야지. 뭐라고? 제가 낮고 차분하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아,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월세 30만 원 받고 살 사람이라고? 제가 묻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변명합니다. 민철아. 전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40년을 간직해온 그 봉투를요. 거실로 나옵니다. 이거 봐. 제가 말합니다. 식탁에 서류를 펼칩니다. 세 장을요. 첫 번째,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제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봅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영희. 엄마. 이게 아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해뒀어.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지. 제가 말합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두 번째, 강남 역삼동 상가 건물.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채듯 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3층 건물. 이게 어머님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장사로 번 돈으로 샀어. 40년 전에. 그때는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억 넘는데. 제가 대답합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세 번째, 경기도 판교 토지. 이것도 내 명의. 아들이 완전히 멍한 얼굴입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왜? 아들이 묻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나? 돈이 없으면 원룸 쫓겨나도 되는 거야? 제가 묻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어? 제가 묻습니다. 조용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샤인머스켓 먹고 싶었어. 나도 새 옷 사고 싶었어. 나도 내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난 항상 참았어.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근데 너희는 날 짐짝으로 봤구나. 엄마, 아니야.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 결정했어. 전 서류를 모읍니다. 이 집 전세 계약 이미 했어. 다음 주에 새 세입자 들어와. 예.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너희가 나가는 거야. 이 집 주인은 나니까.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황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섰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싣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 비싼 가구들이 트럭에 실립니다. 전 베란다에서 내려다봅니다. 40년을 모아온 내 재산, 그걸 지키려고 숨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아들이 올려다봅니다.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트럭이 출발합니다. 떠나가는 차를 봅니다. 이제 집엔 저 혼자입니다. 텅 빈 거실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제 집 같았어요.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짐을 옮깁니다.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탁자 위에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놓습니다. 한 알 입에 넣습니다. 달아요. 이렇게 달았구나. 며칠 후 노인복지관에 갑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어르신, 수강하고 싶은 강좌 고르세요. 상담사가 말합니다. 목록을 봅니다. 저의 요가, 스마트폰 활용, 해외여행 영어 회화. 이거 다 들어도 돼요? 제가 묻습니다. 물론이죠. 마음껏 배우세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전 신청서에 체크합니다. 여러 개를요. 한 달 후, 전 파리에 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웃고 있어요. 74년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어요. 에펠탑을 올려다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웃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아들 민철이가 서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엄마, 아들이 말합니다. 들어와. 제가 대답합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깔끔하고 여유로운 공간, 벽에 걸린 해외여행 사진들. 엄마, 잘 지내시네요. 아들이 말합니다. 차 마실래? 제가 묻습니다. 찻잔 2개를 준비합니다. 마주 앉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못됐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전 차를 마십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본 거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전 창밖을 봅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아들이 애원합니다. 천천히 아들을 봅니다. 민철아, 네, 엄마, 넌 지금 날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재산이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야? 제가 묻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래, 믿고 싶어. 제가 대답합니다. 차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민철아, 나는 안 돌아가. 엄마, 아들이 말합니다. 난 이제야 사람처럼 살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제 눈이 빛납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넌 돌아가서 지은이랑 잘 살아. 나는 여기서 내 남은 인생 살게. 제가 말합니다. 일어섭니다. 가끔 연락은 해. 난 내 엄마니까. 근데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나한테 잘해서 재산 받으려고 하지 마. 재산은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쓸 거야. 며칠 후, 전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갑니다. 혼자서요. 점원이 다가옵니다. 어머님, 구경하세요? 루이비통 신상 핸드백 보여주세요. 제가 말합니다. 이거요? 350만 원인데. 점원이 말합니다. 가방을 들어봅니다.
거울에 비춰봅니다. 며느리가 샀다던 그 가방이에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아니에요. 안 살래요. 제가 웃으며 말합니다. 매장을 나섭니다. 바로 옆 여행사로 들어갑니다. 저기요, 유럽 한 달 배낭여행 상품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네, 시니어 전용 상품인데요. 한 달 코스가 350만 원이에요. 직원이 대답합니다. 그거요. 카드 돼요? 제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녁, 고등학교 동창회에 갑니다.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떱니다. 영희야, 요즘 잘 지내? 친구가 묻습니다. 응, 너무 잘 지내. 제가 밝게 대답합니다. 아들네랑 같이 살지? 다른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이제 혼자 살아. 어머, 혼자? 외롭지 않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전혀, 오히려 제일 행복해. 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영희야, 너 표정이 달라졌다. 뭔가 밝아 보여. 친구가 말합니다. 응, 나 이제 건물 주거든. 제가 말합니다. 예. 친구들이 놀랍니다. 강남에 건물 하나 있어. 40년 전부터. 제가 웃으며 말합니다. 와, 그럼 완전 부자네? 친구가 말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친구들이 감동한 얼굴로 저를 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전 친구 손을 잡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석양 무렵 한강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습니다. 내가 나로 사는 법. 첫째,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기. 둘째, 내 돈은 내가 쓰기. 셋째, 하고 싶은 거 하기. 넷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펜을 꺼내 추가로 적습니다. 다섯째,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지금부터. 74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웠던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날 지울 수 없어요. 내가 나니까요.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노트를 덮고 석양을 바라봅니다.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것은 74살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